본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413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시대 확실하게 역시 여름 이적 시장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런지 분위기는 조금 다른 때와는 사뭇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여름 이적 시장이 거의 뭐 2달 이상 또는 뭐 거의 2달하고도 보름 정도 기간 되는 리그도 있고요. 네, 이렇게 상당히 좀 길어지면서 네. 또 리그 잔여 일정을 또 소화하는 와중에 또 이적 협상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선수들의 폼을 확인하면서 또 이적 시장도 형성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겼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시국에 많은 빅클럽들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일단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다. 돈을 좀 아끼려는 이제 영입들이 좀 많을 것이다. 네. 결국은 올해 좀 많이 풀려 있는 이적료 없는 FA 선수들. 네, 이 FA 선수들에게 또 많은 눈독을 들일 가능성이 있고, 혹은 뭐 1년 정도 남은 이적료가 그나마 좀 싼 선수들의 거물급 선수들을 찾으려는 노력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실내로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레스터시티의 벤 치렐이나 또는 뭐 아스톤 빌라의 잭 그릴리시나 이런 선수들 지금 소속팀에서 여전히 거액의 이적료를 막 요구를 하지만 그렇죠. 그런 선수들은 오히려 인기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 그런 정도로 주머니를 털 수 있는 사정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프리미어리그 구단들도 잉글랜드 내에 있는 거액의 이적료를 요구하는 중하위권 클럽에 있는 선수들보다는 오히려 타리그 쪽 FA 선수나 또는 타리그의 거물급 뭐 잔여 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선수들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효율성 있는 그런 영입을 하려는 노력들이 올 시즌에는 상당히 좀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큰 틀에서 보고 있습니다. 가성비 있는 진주를 찾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도 큰 틀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돈 쓰기 어렵다는 거는 그건 뭐 100% 동의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뭐 그릴리시, 치렐 이런 선수들 예를 드셨는데 만약에 그 구단들이 그래도 어쩔 수 없더라도 이 선수를 방출시켜서 자금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네네. 금액이 낮아지죠. 네, 지금 그 가격 불러서는 이제 안 그렇죠.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가격 조정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보통 이제 여름 이적 기간이라는 게 8월 31일이나 혹은 뭐 때에 따라서는 9월 1일 혹은 뭐 9월 2일 뭐 요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게 통상적인 여름 이적 기간인데 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이적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다. 길어서 네. 9월 10일, 9월 14일 뭐 이런 또는 프랑스 같은 경우 9월 뭐 18일 길어지는 것을 일단은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네. 네, 그렇게 지금 방안을 추진 중이더라고요. 10월이 될 수도 있고요. 10월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말까지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물론 그거는 아마 FIFA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내주면 각 리그별로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서 9월, 10월 혹은 정말 극단적이면 12월. 왜 그러냐면은 라리가가 예를 들어서 7월 20일에 끝나게 되고 우리 시각으로 프리미어리그가 라리가보다 한 일주일 뒤에 끝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이적을 논의를 하려면 한창 경기하고 있는 선수들을 막 빼가고 뒤흔들고 그렇죠. 이거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 전에 물론 물밑에서는 협상을 진행하더라도 적어도 공식적인 이적을 발표하려면은 재개된 리그들이 어쨌든 끝나야 이게 되거든요. 그럼 시작 자체가 일단 늦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기간을 길게 주지 않으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각 구단들이 재정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이 작금의 시대에 자금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이 그럼 예전처럼 9월 1일에 끝냅시다.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 했던 이적보다 훨씬 적은 양의 이적밖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구단들의 어떤 자금이 계속 돌아가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자금을 충분히 이제 유동성 있게 돌게 만들려면은 결국은 이적 기간이 길어져야 된다. 네. 그래서 아마 올 시즌, 올 여름에는 리그별로 아마 차이는 있을 거고 요거에 대해서 아마 FIFA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줄 겁니다. 앞으로. 그런데 어찌됐건 이적 기간을 굉장히 길게 갈 것이라서 여름, 가을 이적 시장 내지는 여름, 가을, 겨울 이적 시장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이적 시장도 결국엔 좀 비상 시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단은 뭐 거물급들의 영입 그러한 이슈들도 지금 언론상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만 네.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건 역시 FA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FA 선수들도 6월 30일까지 대부분 이제 계약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이후에도 이제 시즌이 계속되고 있는 빅리그들이 진행이 이제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짧은 그 잔여 일정까지 소화를 시키는 미니 계약을 추가로 계약을 하느냐, 또는 6월 30일까지 하고 나는 이제 끝날 거야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또 갈려 있는 FA 선수들로 나눠져 있다고 봐야 네. 돼요. 지금 예를 들면 뭐 첼시의 윌리안 같은 선수, 이제 31살인데 이 윌리안 같은 선수는 지금 이른바 6월 30일까지지만 그 이후에 미니 계약, 연장 계약을 잔여 일정까지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안 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주 단위 계약이 돼야 돼요. 이제 주 단위 계약. 네, 그런 계약을 뭐 할지 안 할지가 남겨져 있는 선수들이지만 어쨌든 윌리안 같은 경우는 FA로서 인기가 많죠. 지금 빅클럽들로부터 이적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페드로 같은 경우는 아마 미니 계약을 안 하고 AS 로마나 이쪽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로마 네, 가기로 했다던데요. 결정됐어요. 페드로 선수는 거의 뭐 그쵸? 그런 것 같아요. 네, 거의 이제 완전히 오피셜한 건 아닙니다.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미니 계약 체결 안 하고 네. 그냥 떠나는 선수들도 생길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 시티의 다비드 실바 같은 경우는 미니 계약에 이미 사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잔여 일정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돈 많이 준다고 하는 이제 카타르 클럽 알두아일, 거기로 이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실바 선수는 원하는 팀들은 사실은 라리가에 있었어요. 있었죠. 네. 발렌시아가 그 친정팀도 좀 원했었고, 베티스가 또 실바 선수를 강력하게 원했었고, 그리고 여기에 베컴 씨가 있는 인터 마이애미가 또 미국에서도 실바 선수를 원했는데, 요즘 나오는 기사를 보면 알두아일 행이 가장 알두아일이 유력하다. 돈을 네. 압도적으로 네. 지금 많이 가장 줘요. 유력하다. 이적지 금액이 워낙 차이가 커서 결국은 그냥 카타르로 갈 가능성이 지금 큽니다. 네, 거기서 만주키치랑 같이 네. 활약할 가능성이 크고요. 파리 상제르맹 같은 경우가 FA 선수들이 좀 많은데요. 일단 벨기에 대표 출신인 오른쪽 풀백 메니에 선수가 지금 FA로 팀을 옮길 텐데, 이 선수가 아직 이제 28살입니다. 이 선수는. 네. 때문에 인기가 지금 상당히 많고, 지금 도르트문트가 메니에 선수를 FA로 이적료 없이 데려가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역시 피슈책 선수가 지금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슈책 선수에 대한 체력적인 부담도 이제는 부분적으로 덜어줘야 되고, 그리고 하키미 선수는 레알에서 임대로 왔지만 복귀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팀으로 가든지 떠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메니에 대해서 지금 도르트문트가 상당히 이제 근접한 계약을 시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파리에서 계약이 만료된 베테랑이 티아고 실바. 네. 35살이지만 뛰는 거 봐서는 1, 2년 정도는 더 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련미가 있기 때문에 역시 눈독을 들이는 팀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FA로 지금 풀릴 것으로 보이는 파리의 왼쪽 윙백 크루자와, 네. 왼쪽 윙백은 지금 많은 팀들이 사실은 노리고 있는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크루자는 FA니까 이적료가 없으니까 네. 거기다 또 이 크루자는 능력이 있는 선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팀들이 눈독을 보이고 있고, 바이른 뮌헨이 지금 완전히 저 주전 자리 확보를 못한 리카르 헤난데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 부분도 이제 같이 엮여져 있는 왼쪽 수비 영입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파리 같은 경우는 크루자를 IFA로 보내고 네. 지금 남은 총알을 좀 장전했던 것을 좀 비싸지만 위카르 헤난데스에게 한번 도전해보자. 위카르 헤난데스는 또 유틸리티적인 효용성이 있잖아요. 센터백도 볼 수 있고 왼쪽 수비도 볼 수 있고 그런 영입들이 있고, 그리고 또 바이른 뮌헨 같은 경우는 지금 알라바가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는데, 이런 알라바 같은 선수도 추가 연장 그 재계약에 대해서 알라바가 아직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팀들이 1년 남았으니까 이적료가 그렇게까지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역시 알라바에 대한 능력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알라바도 많은 팀들이 왼쪽 수비 자원으로서 인기 있는 매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타 FA로 또 도르트문트의 괴체 선수가 FA가 되는데, 괴체 선수는 이제 과거에 유망했던 능력에 비해서는 지금 평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괴체 선수는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이 선수는 아마 조금 더 지켜보는 중에 다른 이러한 이안들이 아마 조금 잘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조금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아마 3한 사안에서는 가장 한 매물 중에 하나로 FA 중에 귀체 선수가 떠오를 가능성도 여전히 남겨져 있다. 네. FA로 눈독을 많이 들였던 이 선수, 메르텐스 선수는 재계약을 했어요. 네, 재계약을 해서 이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잔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지금 본모스의 윙어인 이 라이언 프레이저가 미니 연장 계약을 거부를 했어요. 중상위권 클럽, 심지어는 일부 빅클럽이 이 라이언 프레이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FA로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이제 매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포수 맨사나, 뭐 리버풀 렐라나나, 뭐 베르통원, 토트넘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몇몇 주요 선수들, FA 중에 있는 주요 선수들을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FA가 아닌 선수들은 좀 어떤 선수들이 있어요? 네, FA 유형은 뭐 장 의원님이 저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반복 안 하겠고 네. 수비수들이 이적설에 많이 물망에 오르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키미 선수 언급을 해주셨는데 하키미 선수는 사실은 뭐 윙어도 뛰고 윙백도 뛰고 이런 선수입니다만 노리는 데가 많아요 사실. 네. 맨체스터 시티도 있고 그렇죠. 첼시도 있고 노리는 데가 많은데 지단 감독이 하키미 선수를 다른 곳에 안 보내려고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하키미 선수는 결국은 도르트문트로부터 레알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하키미 선수가 레알로 오게 되면 지금 그 위치에는 카르바할 선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하키미 선수가 도르트문트에서 많은 발전을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카르바할이 어린 후배한테 밀릴 또 그런 커리어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마 뭐 첼시가 될지 어떤 다른 또 빅클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키미와 카르바할 가운데에서 둘 중에 한 명? 약간 이제 불만이 트는 선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죠. 그런 선수에게 아마 다른 클럽이 이제 도전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가장 많이 언급돼 왔던 이 이적 시장의 수비수는 다이오 우파메카노 선수죠. 네네. 이 선수가 얼마 전에 모 기사에 따르면 아스날과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그걸 믿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스날이 데려오기에는 이 선수 이적료는 너무 비싸요. 816억 원이거든요. 일단 나와 있는 책정 가격이. 사인하고 진짜 사진 찍기 전에는 우파메카노를 아스날이 무사히 데려왔다라는 거를 저는 믿지 않을 거고 우파메카노 선수를 노리는 클럽들이 지금 맨체스터 시티가 있고 밀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까지도 관심이 있는 리스트에 있어요. 그래서 우파메카노 선수 얘기는 뭐 아스날과 아무리 강력하게 연결이 돼도 저는 끝날 때까지는 절대 저는 믿지 않는다. 아스날이 여기서 다른 클럽들에 비해서 비교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측면이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래도 기대는 하십니까? 오면 만약에 기대는 하는데 만약에 이제 우파메카노를 못 데려오면 악셀 디사시라는 선수에게 아스날과 최근에 다른 프리미어리그 클럽 몇 클럽들이 관심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98년생 센터백으로서 프랑스와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뭐 이중 국적인 네. 선수인데 이 디사시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요. 그리고 가격은 우파메카노에 비해서 한 3, 4분의 1밖에 안 될 겁니다. 가성비 좋다.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인데 이 디사시 선수가 오히려 우파메카노 선수만큼의 다재다능함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디사시 선수도 나름 다재다능하고요. 지금 아스날에는 진짜 제대로 된 수비를 할 줄 아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잔재주 이제 이런 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터프하고 위압적으로 수비를 잘 해낼 수 있는 선수가 아스날에는 필요한데 지금 아스날 뭐 수비진 정말 아스날 팬들이 보면은 거의 뭐 눈물 날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이 랭스의 악셀 디사시 선수를 데려오는 게 아스날로서는 오히려 더 할 수 있는 영입 아니냐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노리는 클럽들이 뭐 사우스햄튼, 웨스트햄, 뭐 모나코 뭐 이런 클럽들도 지금 이 디사시 선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미카엘 헤난데스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저는 파리 생제르맹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예상은. 왜냐하면 일단 이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 엄청난 이적료로 엄청난 기대감을 받고 도착을 했지만 잦은 부상 속에서 경기력적으로도 일관되지 못했었고 그리고 뭐 측면이건 중앙이건 순번에서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알라바 선수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어쨌든 알라바, 보아텐 같은 선수에게 밀려 있죠. 알폰소 데이비스 선수가 또 측면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줌으로써 거기도 들어가기가 어렵죠. 루카스 헤르난데스 선수는 제 생각에는 파리 생제르맹이 잘하면 이거는 바이에른 뮌헨으로부터 빠르게 빼올 수 있는 이적료도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졌겠죠. 떨어지는 네. 가격에 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도 비쌀 거예요. 네, 비싸긴 하겠지만 예전에 올 때보다 활약을 못했는 데다가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분명히 책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저희 녹화 기준으로 거의 뭐 확실시된 선수가 있어요. 바이에른 뮌헨이 파리 생제르맹의 2002년 생 센터백 탕기 쿠아시. 네, 탕기 쿠아시 선수를 네. 바이에른 뮌헨이 데려갔다고 하는데 바이에른 뮌헨은 이런 딜을 굉장히 잘해요. 이 그 쿠아시 선수 선수 잘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유연합니다. 상당히 예. 그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서도 많이 뛰는데 센터백도 보지만
약간 옛날 그 콤파니 보는 것 같아. 그렇죠. 옛날 저 어릴 때 콤파니 보는 듯한 느낌이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연하고 좀 더 가벼운 리오 퍼디난드 보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그런 느낌을 주는 아주 18살이에요, 근데. 유망주인데 아주 어리고. 이 선수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스날도 관심이 있었고 도르트문트, 라이프치히, 밀란, 스타드, 렌 뭐 많은 클럽들이 관심이 있었는데 바이에른이 탄귀했고. 이런 거를 바이에른은 참 잘한다라는 이래도 생각이 같은 들어요. 탄기를 있고. 데려와도 잘 데려가는 것 같아. 왜 웃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예? 금 얘기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금돈벨레 저쪽도 탄기를. 그 중계할 때 그 금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예? 안 해요. 몇 번 들었어 내가. 어쨌든 수비수가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카테고리를 말씀드리자면 준척급 공격수 카테고리를 제가 만들어 왔거든요. 오, 네. 울버햄튼의 라울 히메네스 선수. 아. 뭐 올 시즌에 거의 커리어 하이 시즌인데 예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이 보면 좀 속쓰릴 거예요. 이 라울 히메네스 선수가 처음 이제 유럽에서 플레이를 할 때 아틀레티코에서 플레이를 했는데 그 당시에 한 골 넣었나 그래요. 한 그렇죠. 시즌에. 예. 그런데 지금 20골이 맞는 넘어갔거든요. 틈이 있는 거죠. 네, 20골이 넘어가. 이제는 91년생이니까 이제는 완성된 공격수가 됐는데 어쨌든 라울 히메네스 선수를 지금 리버풀, 토트넘, 맨유, 레알, 유벤투스, 바르셀로나까지도 언급은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빅클럽들이 지금 히메네스 선수를 주목을 한다는 거.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온 선수들이긴 한데 셀틱의 오드손 에두아르 선수. 네. 그리고 릴의 빅터 오시멘 선수. 제가 예전에 또 주목할 유망주 중에 한 명으로 소개했던 선수인데 이 에두아르 선수와 오시멘 선수는 제가 같이 얘기하는 이유가 플레이 유형이나 체격 조건이나 이런 게 매우 유사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지금 A라는 클럽이 에두아르를 데려오려고 그랬어요. 실패. 그러면 오시멘을 데려가려고 할 거예요. 그 정도로 약간 좀 겹치는 면이 있는데 아스날도 에두아르 둘 다 연결돼 있죠. 어떨 것 같아요? 아스날로. 다른 선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아스날이 지금 퍼즐을 맞추고 있는 거지, 지금. 라카제트 선수가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그 얘기를 했지만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스날이 데려가서 키워볼 만한 가치들은 둘 다 있긴 있어요. 둘 다 있는데 어쨌든 에두아르 선수와 연결되는 클럽들이 지금 아스날, 에버튼, 레스터, 나폴리, 라이프치히, 맨유, 많기도 많네요. 토트넘.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황희찬 선수도 얘기가 분명히 나오겠지만 베르너 선수가 떠났기 때문에 네. 라이프치히가 지금 많은 공격수들과 연결이 되는 클럽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오시멘 선수도 아스널, 나폴리, 라이프치히 등등등등. 그래서 대체로 체격 조건도 좋으면서 기동성도 있으면서 뭔가 지금 폼도 좋은 그런 공격수를 원하는 많은 클럽들이 에두아르 아니면 오시멘에게 관심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전문 센터 포워드들은 아니지만 베르더 브레멘의 밀로트 라시차라는 선수가 그렇죠.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선수가 있어요. 네. 이 선수는 원래는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 윙어인데 지금 뭐 팀 사정에 따라서 공격수 역할까지도 하고 있는 선수인데 코소보 국가대표 선수이면서 상당한 재능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중소 클럽의 에이스 하기에 아주 적합한 선수. 그러니까 그 팀에서 이 선수 위주로 이제 몰아주면서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까지 보여준 재능으로는 좀 더 큰 데 가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로 보이는데 이 선수와 연결되고 있는 클럽들이 라이프치히, 브라이턴, 아스톤빌라, 웨스트햄, 울버햄птон. 그런데 브라이턴, 아스톤빌라, 웨스트햄은 이 선수를 데려가려면은 강등을 확실히 안 당해야 되겠죠. 이 강등권 언저리에 있는 클럽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르빈 로사노 선수. 네. 나폴리에 도착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선수가 좀 상황이 묘하게 됐어요. 뭐냐면 원래 이 선수를 데려오려고 계획을 착착 진행시켜 놨던 감독은 안첼로티 감독이거든요. 근데 안첼로티는 떠났죠. 지금 에버튼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가투소 감독이 나폴리 지휘봉을 잡았는데 가투소랑은 가투소 스타일이 아니지. 완전히 사이가 나빠요. 로사노는. 완전히. 그래서 이르빈 로사노 선수는 아마 이번 이적 시장에 반드시 팀을 옮길 선수 중에 하나인데 가장 노리는 팀은 어디겠어요? 안첼로티 감독이 와 있는 에버튼. 예, 에버튼도 노리고 있고 여기에 웨스트햄 그리고 뉴캐슬 얘기도 나오고 있고 스페인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에버튼이 아틀레티코가 지금 윙포드가 네.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에버튼이 황희찬 선수 그렇죠. 얘기하겠지만 또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틀레티코는 예전부터 뭐 라우르 히메네스도 그렇고 지금 에레라 선수도 그렇고 멕시코 선수들이 또 좀 있어요.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요 로사노 선수를 데려갈 후보 중에 하나다. 알겠습니다. 준척급 공격수까지 얘기해봤고요. 다음은 또 누가 있을까요? 확정된 선수들 얘기를 해볼까요? 이카르디가 일단 완전 이적이 확정됐죠. 네. 파리 상제르맹이 5,500만 유로.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이카르디 이적료 막 기사 떴던 그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요. 네. 작년에 한 1.5배 이상 불렀었으니까. 그만큼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지금 이적료들이 많이 떨어졌죠.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초반의 화두는 첼시 아닙니까?
그동안 이제 아껴놨던 총알들을 그렇죠. 모아놨다가 아, 그 전까지 얼마나 야, 참았어요. 이제 좀 쌀 때 사자. 네. 그래서 이제 티모 베르너의 영입은 기본적으로 지혜은은 이미 계약이 돼 있었고요. 네. 네, 하킴 지혜가 들어온 상황에서 전술적으로는 상당한 유연성을 지금 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타미 에이브람 혹은 지루와 함께 투톱으로 놀 수가 있어요. 저는 궁합이 잘 맞는 조합이라고 봐요. 티모 베르너의 그러한 역동적인 배우 공간 움직임과 파괴력, 결정력 그런 부분과 지루 같은 그런 유형 받아주고 연계해주고 또 들어가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투톱 조합도 하고 투톱이 된다면은 4-3-1-2 같은 다이아몬드 구성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킴 지어가 윙포워드가 아닌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활약할 수도 있고 중앙 미드필더는 지금 워낙 많으니까 여러 스타일의 중앙 미드필더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스타일의 풀백에는 오른쪽에는 리스 제임스가 지금 워낙 유망한 측면 수비수이기 때문에 리스 제임스를 완전히 키우려고 하는 준비 중이고 문제는 이제 왼쪽 수비에 지금 벤츄레를 원하고는 있지만 너무 높게 부르니까 제 생각에는 깎아주지 않으면 그냥 쿠루자와로 올인할래. 쿠루자 FA잖아요. 주고 많이 줄 테니까 와라. 쿠루자와 같은 선수들로 아예 눈길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벤치를 가격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럼 그때 다시 재협상을 들어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전술적 형태에서 그렇게 사이드에선 터치라인 오버랩을 밸런스 있게 해줄 수 있는 선수 거기에 중앙지향적으로 뭐 다이아몬드나 투톱 같은 운영도 가능하고 또는 베르너는 윙포드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3톱을 형태로 그냥 4-3-3 같은 운영도 가능하고요. 거기에서 미드필더들의 유형도 거의 멀티플레이어 성향들이 많기 때문에 네. 램파드 감독이 그러한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을 소화하는 플레이어들을 매우 중시합니다. 그런 선수들 원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술적 유용성을 가져갈 수 있고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카이 하베르츠 이 선수는 세컨 스트라이커나 공격형 미드필더나 심지어는 뭐 올 시즌 보여줬던 것처럼 공격수 역할도 가짜 9번처럼 수행할 수 있는데 미드필더 쪽에서의 득점 지원력이 본인 램파드가 뛸 때보다는 첼시가 많이 저하돼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카이 하베르츠처럼 키도 크지만 스피드도 있고 아주 기술적으로도 매우 유연하고 센스도 있고 이런 스타일의 선수가 한 명 들어가면 그 선수를 공미로 쓰던 여러 가지 멀티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득점력도 올려줄 수 있고 또 지금 미드필더들이 꼬꼬마들이 좀 많아요. 그런 선수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길모어, 캉테, 코바치치 뭐 다 꼬맹이들이기 때문에 셋피스나 이런 상황에서도 수비할 때 좀 도와줄 수 있는 좀 키 큰 미드필더도 필요하거든요. 물론 로프터치크가 있지만 로프터치크가 고정적으로 선발로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다른 빅클럽들이 다 노리고 있는데 어쨌든 카이 하베르츠 같은 선수는 램파드 감독이 지금 상당히 원하고 있는 선수인 것만 분명한데 네. 저는 카이 하베르츠 같은 유형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런 선수가 한 명 사실 필요했거든요. 램파드뿐만이 아니라 첼지안도 지금 너무 코를 보내고 가끔 있어요. 중앙 미드필더 조합 보면 키들이 너무 작아서 네,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역시 화두는 제이든 산초. 네, 산초 근데 이적할까요?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요, 산초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파운드 넘게 부르고 있잖아요. 계속. 근데 시간을 두고 계속 낮추려고 할 겁니다. 일단 당장 영입은 안 할 겁니다. 빅클럽들이. 근데 무조건 먼저 차지하려고는 할 겁니다. 산초를요. 그러다 보니까 한의원님이 지금 이적 시장 길어져서 말씀도 하셨지만 9월 뭐 중순이 됐던 9월 초중순이 됐던 거의 이적 시장 마지막 조율 때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때 이렇게 막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금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뭐 사우디 자본이 뉴캐슬에 뭐 인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인수권이 완전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데서 미친 척하고 확 질러서 가져올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근데 산초 같은 경우는 일단 잉글랜드를 오고 싶어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 상황에서 이 홈그라운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능력자 산초를 어떻게 할지는 조금 장기전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쿠티뉴도 사실은 지금 관심거리긴 한데 지금 바이른 뮌헨으로 지금 임대 간 상황에서 복귀를 할 것 같진 않고 리버풀로 또 복귀하고 싶다 뭐 이런 의사도 뭐 피력했다는 기사도 물론 있긴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쿠티뉴를 은근히 노리고 있는 클럽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의 1순위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빅네임들의 여러 상황들이 FA부터 시작이 돼서 잘 안 됐을 경우에 쿠티뉴를 놓고 어느 정도의 어떤 저울질을 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쿠티뉴 다른 팀이 별로 이렇게 2순위 막 3순위 이렇게 돼서 바르샤가 그냥 체념하고 있다고 막 데려가기가 마땅치가 네, 않죠. 일단 바르셀로나가 다시 복귀시켜서 활용할 의지가 그렇게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싸게 또 팔 수도 그렇죠. 없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돈 주고 사가는 클럽 입장에서도 그 돈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망설여지게 되고 그런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오두가도 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게 쿠티뉴 선수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카테고리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적료 액수가 큰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올 이적 시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액수 큰 걸로만 따지면요. 대표는 항상 둘이죠. 뭐냐면 바르셀로나와 연결되는 네이마르, 음바페, 네이마르, 레알 마드리드와 연결되는 폴란드. 음바페. 사실 네이마르 선수와 바르셀로나의 연결은 매년 여름마다 연례 행사 아닙니까? 네네. 나간 사람은 사실 네이마르 선수인데 어쨌든 그 이후에 계속 연결이죠. 그리고 음바페 선수와 레알 마드리드도 연례 행사 매년 여름 연결이에요. 그런데 이 둘은 빅을 넘어서 메가입니다. 메가 딜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바르셀로나나 레알이나 뭐 다른 클럽이 제3의 클럽이 됐든 이건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러면 그 메가에 거의 준하는 또 빅 그룹이 있어요. 뭐냐면 리버풀의 사디오 마네. 지금 레알 마드리드와 강하게 연결되고 있고 지단 감독이 마네 선수를 또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제이든 산초와 연결되는 클럽은 뭐 맨체스터 시티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고요. 아까 카이 하베르츠 선수 첼시 얘기를 주로 하셨지만 연결되는 클럽이 지금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바르셀로나,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첼시. 그것도 이제 가격을 얼마나 깎느냐에 물론. 그렇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선수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선수. 지금 바르셀로나에 본인도 좀 가고 싶어하는 것 같고 강하게 연결돼 있기는 한데 지금 하베르츠, 마네, 산초, 라우타로 이 네 선수의 공통점은 뭐냐? 이적료가 1,000억에서 2,000억 사이. 보도상으로 나와 있는 이적료만 하더라도 산초 선수가 1,800억 정도 든다고 하고요. 마네 선수가 더 비싸네요. 1,970억. 네, 1억 3천만 파운드 정도. 그거 아니면 리버풀이 뭐 쉽게 내주겠어요? 네. 그리고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같은 경우는 이 선수는 바이아웃이 있어서 1억 1,100만 유로인데 이게 1,5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인터밀란과 바르셀로나 간의 대화가 이제 어떤 거냐면 요거보다는 조금 깎아줄게. 그 대신 우리가 원하는 선수 내놔. 한 1,155억 원을 내놓고 플러스 선수 하나까지. 그게 이제 인터밀란이 얘기하는 건데 과연 또 이걸 될까요? 바르셀로나가 받을 수가 있는 건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하베르츠 선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럽의 뭐 빅클럽이란 빅클럽은 또 다 노리고 있고 이 선수도 분명히 이적하게 되면 1,000억 원 이상이 넘어갈 선수고요. 레버쿠젠이 절대 간단히 줄 선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음바페, 네이마르보다 약간 싸지만 정말 이것도 메가 수준에 달하는 그룹이 이 빅그룹이죠. 과연 이게 이번 이적 시장에서 될 수가 있는 건지 그게 의심스럽고 어쨌든 그리고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선수들만큼은 아니고 이 선수들보다 이제 나이도 많기는 한데 아스날의 대장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이양 선수가 아스날 입장에서 보면 위태위태해요. 지금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어쨌든 아스날도 잡아야죠. 지금 다시 계약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오바메이양 선수가 연결되고 있는 클럽들이 뭐 레알, 바르셀로나, 인터밀란, 파리 생제르맹 뭐 이런 클럽들이라 아스날로서는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이제 오바메양 같은 선수를 왜 또 이렇게 필요로 하냐면은 음바페, 네이마르는 요번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음바페, 네이마르 오기 전까지 임시 옵션 그런 데서 오바메양 선수가 비교적 지금 좋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하기 때문에 윌리안 줄게요. 쓰세요. 아스날로? 윌리안 선수가 FA. 그런데 아스날과도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파리 생제르맹, 레알 마드리드 등과 윌리안 선수도 연결이 되고 있어서 이게 또 아스날에게는 쉬운 싸움은 위안팀이 아닐 걸로 준다면 보이죠.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솔직히는 저 윌리안은 보내고 싶지 않아요. 팀에 공헌할 수 있는 기여도가 충분히 남아 있고 저는 한 1, 2년 정도 사실은 단기 계약을 해서 그러고 싶은 게 마음인데 지금 일단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즌이니까 봐야죠. 네, 메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한국 선수들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국 선수들 얘기들이 많이 들리니까. 맞아요. 이렇게 여러 명의 선수가 한꺼번에 많은 또 이적설에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여러 빅클럽들이 주목하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황희찬 선수가 그중에서 좀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잉글랜드 지금 빅리그 내에 있는 언론들의 대체적인 성향을 보면 구체적으로는 언급을 안 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 반다이크를 제끼는 그 장면이 그리고 골을 넣고 했던 게 상당히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임팩트. 네. 거기에 이제 그러면 이 선수가 어느 정도의 팀에 도움을 주는 선수인지 봤더니 전체적인 지표도 공격 포인트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16골 19도움이에요. 엄청나죠. 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어시스트도 잘하고 골도 그런 능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고 윙포드도 가능할 것 같고 최전방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체력도 좋은 것 같고 또 프리미어리그처럼 이렇게
공수전환이 빠르고 강한 압박을 요구하는 이런 리그에서도 감독 말 잘 들을 것 같고. 괜찮네. 몸싸움도 될 것 같고. 네, 이 선수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번 긁어볼까? 이런 이제 심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중상위권, 중위권 이런 팀들에게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황희찬 선수는 라이프치히로 갈 가능성이 저는 제일 높다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구단과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러지 않을 경우에 좋은 오퍼가 온다면 그러면 뭐 에버튼이 됐던 진짜 다른 데서 지금 오퍼가 일부 오는 클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지금 나이에서는 라이프치히 가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거기가 티모 베르너 빠지니까 뭐 그 역할 해줘도 되고 나겔스만 감독이 계속 있다면 네. 황희찬 선수에게는 매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 팀이라고 보여져요. 전술적으로나 또 체력적으로나 축구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 황희찬 선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성장을 아직 해야 되는 선수고 그래서 라이프치히는 저는 좋은 선택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물론 뭐 에버튼의 안첼로티 감독이나 이런 팀에 가서도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지만 윙포드들 황희찬 같은 유형이 사실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라이프치히 나쁘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에버튼의 그 윙 자원들이 그 아스날 출신들이거든요. 다 그 선수들이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 다들 지금 이제 월콧, 이워비 이런 이워비. 선수들이 잘 못하고 그래요. 있어서 황희찬 그냥 선수한테는 그래요. 분명히 그쪽도 자리가 있어요. 있고 그런데 이제 감독만 보면 저도 장 의원님처럼 나겔스만 밑에 가서 한번 축구를 배우는 게 분명히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고 라이프치히가 그리고 EPL로 넘어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말 이 모기업 관계에 있는 두 구단이기 때문에 비교적 좀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황희찬 선수 요즘 그 이적료가 보도되는 거 보면 우리 돈으로 한 200억 원, 204억 원 요 정도 액수라서 황희찬 선수는 아주 비싸진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돈이 어느 정도 중견급으로 있는 클럽들이 요즘 시대 액수면은 요거면은 욕심 낼 만하죠. 노릴 수 있는 또 액수예요. 그래서 저는 뭐 EPL과 잘 얘기가 돼서 EPL 클럽 간다 해도 저는 뭐 나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어쨌든 황희찬 선수는 새로운 도전의 시기를 맞이했고 아마 이번 올 요 타이밍에 도전해야죠. 요 타이밍에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오바메양 대체 선수로 아스날에서도 아스날과도 썰이 있기는 있죠. 네. 있기는 있고 그런데 다만 이제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황희찬 선수만 노리고 있냐, 뭐 무혈입성이냐 그렇진 그건 않죠.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두아르라든가 오시멘이라든가 라시차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다 라이프치히의 또 리스트 안에는 있어요. 그래서 물론 황희찬 선수를 영입할지 이 선수들 가운데 또 누구를 영입할지 아니면 이런 전체 리스트 가운데 또 복수의 선수들을 데려올지 그거는 사실 지금 알 수는 없는 겁니다. 네. 황희찬 선수를 좀 탐내는 것도 아스날이라고 했는데 사실 아스날이 정말 탐내고 있는 거는 수비수가 좀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김민재 선수를 굉장히 탐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나 아스날 팬들도 유튜브를 보고 김민재 선수의 활약상을 보고 괜찮은데? 이런 얘기를 좀 한대요. 김민재 선수 활약상을 보면 뭐 어떤 축구 팬이든 이 선수 괜찮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시아 선수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재 선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툴을 봤을 때는 네. 이 선수는 분명히 굉장히 다재다능한 수비수고 체격 조건이 좋고 몸싸움도 되는데 발밑 기술도 괜찮고 패싱도 되고 어떤 때는 뭐 직접 몰고 가면서 전진도 하고 여러 가지로 기동력도 있는 편이고 다 좋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네. 당연한데 최근에 가디언지에서 네. 유명한 기자가 쓴 기사에는 아스날은 나와 있진 않아요. 아, 그래요? 여기는 아스날은 나와 있진 않고 이 기사의 내용이 이겁니다. 김민재 선수 에버튼이 노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우스햄턴과 와포드도 역시 관심이 있고요. 네. 여기에 라이프치히, 라치오, 포르투, PSV 에인트호번도 관심이 있다. 김민재 선수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김민재 선수는 잉글랜드를 선호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유럽에서 지금 김민재 선수에게 많은 관심이 있고 김민재 선수는 이적료만 맞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이 기사에 따르면 이적료가 아까 말씀드린 황희찬 선수와 거의 똑같습니다. 200억 언저리. 결국 최종적인 문제는 200억도 수비수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약간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게 황희찬 선수하고는 조금 다른 차이가 게 있죠. 공격수 200억이면 코로나 시대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수는 있는데 수비수 200억이면 좀 더 확신이 있거나 돈이 있는 클럽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클럽들 가운데 일부 클럽들은 실질적인 돈을 그렇게 지불하기는 쉽지 않을 클럽도 제가 보기엔 있고 뭐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좀 스폰서 기업이 붙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온다면 그런 얘기도 지금 네. 약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포르투를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또 들어요. 그러니까 스폰서 없으면 그럼 뭐 안 하겠다는 얘기냐?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썰이 최근에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잉글랜드 클럽들이 에버튼을 포함해서 있죠. 많고 독일도 있고 뭐 이탈리아도 있고 네덜란드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김민재 선수는 갖고 있는 재능을 정말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더 만개를 시키려면 이번 기회에 한번 김민재 선수도 어디가 됐든 갔으면 좋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비슷한 조건이라면 네. 아스날보다는 프리미어리그 중위권 클럽이 나을 거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스날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수비수가 뭐 무스타피나 소크라티스나 다비드 루이스나 뭐 파블로 마리나 다 믿음직스럽지 못하잖아요. 아스날 팬들은. 누가 왔으면 좋긴 하는데 사실 속마음은 제대로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돈 아끼지 말고 유망주 말고 좀 제대로 된 빅네임. 심지어는 우파메카노에 자꾸 그렇게 하는 것도 우파메카노 같은 정도의 클래스라도 그 정도가 왔으면 좋겠다. 지금 그걸 바라고 있고 여태까지 동아시아 출신들이 뭐 요시다마야나 뭐 분데스리가 홍종호나 뭐 여러 가지 옛날에 중국 판지 뭐 이렇게 그런 동아시아 선수들 수비수들이 성공한 사례가 사실상 없어요. 확 이렇게 저거 돼서 아스날 같은 빅클럽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좀 부담도 많이 받을 것이고 물론 유튜브 보고 막 능력을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무언의 팬들의 압박도 좀 있을 그렇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중위권 클럽은 잉글랜드 내에서의 성향이 이제 어떠냐면 중위권에서 잘하면 다른 큰 클럽에서 센터백으로 통할 수 있다. 네. 그런 공식들이 여태까지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단계별로 좀 밟아라. 그렇죠. 반다이크도 사우스햄튼에서 그랬고 맥과이어도 레스터에서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그 정도 레벨에서 가면 심리적으로 부담도 덜할 거고 네. 김민재가 거기서 주전 자리도 더 공고히 확보할 수 있고 많은 경기를 뛰면서 김민재를 볼 수 있게끔 많이 해주면 그런 다음에 가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에서는 김민재는 중위권 클럽을 가는 게 똑같은 조건이라면 저는 낫다고 봐요. 네. 김민재 선수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또 이재성 선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재성 선수는 연결되는 클럽들이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터키, 그리스 얘기까지 있어요. 아, 그리고 이 중에는 아까 장 의원님이 저 FA 선수 항목 이야기할 때 라이언 프레이저 선수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본머스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본머스에서 데이비 브룩스한테 한 수 가르쳐줘도 되겠다. 제가 보면은 그렇죠. 이재성이 더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이재성 선수가 지금 올 시즌 저희 녹화 기준으로 10골에 8도움이에요. 그리고 홀슈타인 킬에서는 공격을 뭐 풀어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마무리 짓는 것에 있어서까지 이재성이 없으면 경기가 안 될 정도로 홀슈타인 킬의 공격에 알파이자 오메가가 이재성 네. 선수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예전부터 아쉬운 게 뭐냐면 다른 방송에서도 사실 최근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재성 선수가 너무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 있는 게 너무도 맞아요. 안타깝다. 완전 시골 거기 너무 지금 있을 필요 없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재성 그러니까 선수. 예를 들어 2부 리그에 있어도 독일 같으면 함부르크, 뭐 잉글랜드 같으면 리즈 유나이티드 이런 팀은 2부 리그 팀이라도 주목을 받는 반면에 홀슈타인 킬에서는 아무리 잘한들 정말 이게 보여지거나 주목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재성 선수가 아시다시피 나이가 손흥민 선수 동갑이에요. 92년생이고 그 유럽에 좀 늦게 갔고 그리고 지금 또 2부에서 그동안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이재성 선수는 어디가 됐든지 간에 좀 사람들에게 이재성이라는 선수의 실력을 유럽 축구 팬들에게 광범위하게 알릴 수 있는 뭔가 좀 보여질 수 있는 곳으로 이재성 선수가 한번 가서 거기서 한번 본인을 터뜨리는 거를 저도 꼭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국 선수들의 이적 시장에 대한 얘기까지 좀 해봤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적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이 아니라 여름, 가을, 어떻게 보면 겨울까지 이적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긴 시간 동안 팬들은 울고 웃고 하겠죠. 여러분들도 그 시간을 잘 즐겨보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또 이야기를 나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주간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주희 장지현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